하수구 청소 도중 쓰러진 제비르 씨. 하수구안 유독가스로 인해 현기증을 일으킨 것이다. 쉽게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제비르 씨. 동료들이 머리까지 지압해보는데 ऐसा ये जॉब तो हम लोगों को मिलती नहीं है। जॉब का मतलब ये है कि मजबूरी में करना पड़ता है। ये जॉब हम लोगों को मिलती नहीं है क्योंकि हम लोगों का आजकल तो ऐसा है कि पैसा फेंको और तमाशा देखो। हम लोगों को जॉब मिलती है, हमारे पास में पैसा तो वैसा तो है नहीं। अब बगैर रिस्पेक्ट के जॉब मिलती नहीं है तो हमें मजबूरी में ये करना पड़ जाता है अपने बच्चे पालने, इसलिए हम ये काम भी करते हैं।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다. 자칫 가스에 질식이라도 했다면 참혹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그만큼 인도의 하수구 청소는 위험한 직업이다. 발리트라는 신분으로 인해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그들이 이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다시 하수구 청소 작업이 시작됐다. 맨홀 뚜껑을 열자 밑에서부터는 불쾌한 악취가 올라오고 컴컴했던 하수구에 숨어있던 바퀴벌레가 튀어나온다. 이들은 매일 이런 작업 현장을 마주하며 오물과 악취, 가스로부터 자신을 적응시켜 나간다. ये बहुत खतरनाक जॉब है मेरी, हम सबकी। लेकिन इसमें कई तरीके के बंदे होते हैं, नाले के साथ साथ ही बह जाते हैं, लेकिन फिर भी उनको सेफ्टी बेल्ट बांध के रखते हैं हम। लेकिन कभी कभी नहीं भी करते हम तो हम हमारे लिए मौत के लिए बहुत डेंजरस है, इसलिए हम इसी जॉब को अच्छा लगता है, इसी जॉब को अच्छा समझते हैं। हम करते रहेंगे और करते ही रहेंगे। 가스가 가득한 하수구에 직접 들어가 청소하는 일은 그만큼 고되고 위험하다. 가스에 정신을 잃을 뻔했던 제비르 씨.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잠시라도 긴장을 놓쳤다간 언제 혼절할지 모르는 일이다. 빨리 오물을 퍼올리고 하수구 밖으로 나오는 것이 가스에 중독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더욱 서두른다. 지상에 있는 동료들도 걱정스러운 눈초리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분업해 작업하는 인도에서는 다른 이의 업무를 거들어주는 경우가 없다. और भी है? बस यार और नहीं है यार। और नहीं है? हाँ। ये बस। 지상으로 완전히 올라올 때까지 주의를 놓을 수 없다. 이제야 한숨을 돌린다. 비아르 지역의 생활 하수가 그대로 흘러들어오는 수로. 이곳 역시 사람들이 마구 버리는 쓰레기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다. 이들이 서두르는 데는 수로형 하수구를 청소하기 위해서다. 상가 앞에 놓인 하수구는 자주 청소를 해주는 편인데도 쉽게 쓰레기가 쌓이는 곳 중 하나다. तैयारी निकालने का मतलब घुसना पड़ता है, निकालना पड़ता कूड़ा जब काम करते हैं। ठीक है, क्या क्या तैयारी करते हैं? सामान क्या क्या निकालते हैं? सामान कपच्ची होती है, फावड़ा होता है, तार होता है। 이곳 역시 특별한 청소 도구가 없다. 건강한 몸과 하수구 맨홀 안을 들어갔을 때 사용했던 장비면 충분하다. 수월한 작업을 위해서 하수구 위를 덮어두었던 묵직한 돌덩이를 한 곳에 옮겨둔다.
바닥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지 발로 먼저 가늠을 해본 뒤 삽으로 곳곳을 휘저어 보는데 삽이 움직이는 곳마다 각종 쓰레기가 둥둥 떠오른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는데도 그새 쓰레기로 가득하다. 삽을 움직일 때마다 더러운 생활 쓰레기가 딸려 올라온다. 악취는 덤이다. 차디찬 겨울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सर्दियों में परेशानी होती है, ठंडा ठंडा पानी लगता है इस चक्कर में, लेकिन गर्मियों में नहीं घुसते। नहीं जी। 얼음장처럼 차디찬 물속에 매일매일 손발을 담근 채 작업하는 인부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불만 불평이 없다. 하수구 청소가 이들의 직업이자 생계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독한 악취와 추위가 매 순간 따라다니지만 일손을 놓을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번에는 아예 깊숙이 몸을 숙여 하수구 안으로 들어가는 이끄람 씨. 하수구 밑바닥에 눌러붙어 있는 쓰레기와 퇴적물까지 손이 닿는 곳마다 모두 긁어낸다. 비좁은 하수구 수로 움직임조차 쉽지가 않다. 비록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는 비천한 신분이지만 이들은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공들이다. 매일 이렇게 7시간 이상을 오물과 전쟁을 치른다. चार सुबह 10 बजे से चालू करता हूँ, 5 बजे तक करता हूँ। 그나마 겨울이라 작업량이 좀 줄어든 편이다. 우기 때는 매일 하수구가 넘쳐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한다. 계속된 작업 탓일까 이끄람 씨의 움직임이 조금 둔해졌다. घबराहट थी क्योंकि यहाँ सारी पट्टियाँ बंद हैं इस चक्कर में। अब यहाँ से आगे से मैं पट्टियाँ खुलवा रहा हूँ एक और, फिर वहाँ से निकालूंगा उस मलबे को। ठीक है जी। 어두컴컴한 하수구 수로 안. 시야를 확보해야 작업이 보다 쉬워진다. 수로 위에 올려있던 돌덩이를 옮겨놓는다. 이끄람치는 수로 안에서, 다른 동료들은 수로 밖에서 각각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반나절 이상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수구 안의 쓰레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계속되는 하수구 쓰레기 청소 작업. 이제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쾌쾌하고 불쾌한 냄새는 이골이 났을 정도다. कूड़ा निकालने में कोई परेशानी नहीं हो रही मुझे। कूड़ा तो मट्टी मट्टी है इसके अंदर, फावड़े से निकल लिए, यूं ही ऐसे ही निकल लिए। 하수구 수로에 있는 쓰레기를 건져내는 일.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지만 매일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작업을 해야 하는 인부들. 이들에겐 늘 허리 통증이 따라다닌다. 어디 그뿐일까? 손발이 오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탓에 많은 하수구 청소부들이 피부 발진을 앓고 있다. इसमें से नाले में से निकाला है हमने कूड़ा, अभी ये सूख जाएगा, उसके बाद हम रिक्शा लेके आएंगे, तब इसे फेंकेंगे खट्टे दान पे। 비아르 지역은 하수 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조금만 비가 내려도 물난리가 나는 곳이다.
그렇기에 더욱 틈틈이 하수구 청소를 해야 한다. 고되고 힘든 작업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 그것이 이들의 일이다. 하지만 모두가 처음부터 이 일을 했던 것은 아니다. नहीं वैसे मैं प्लम्बर का काम करता हूँ लेकिन कभी कभी मेरे को नहीं मिलता तो मैं ये भी कर लेता हूँ 이끄람 씨는 이제 하수구 청소부로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 고생한 이들을 위해서 인근 상인이 후한 인심을 베푼다. 차가운 물속에서 작업한 이들에게 주어진 차 한 잔의 여유. 지금 이 순간 차 한 잔의 온기만큼 고마운 것이 또 있을까? 피로가 눈 녹듯 달아난다. लेकिन मुझे थोड़े बहुत दिन करा फिर मैंने उसके बाद मुझे आदत पड़ती चली गई तो मुझे बदबू आने नहीं लगी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쓰레기를 마저 건져내기 위해 제비르 씨가 나섰다. 수로 밑바닥에 남아있던 쓰레기까지 마지막 정리를 하는 제비르 씨. 맨홀 하수구에서 올린 오물에 비해 수로에서 건져 올린 것은 대부분이 생활 쓰레기다. 쓰레기 운반은 포대 대신 수레로 대신하기로 했다. 맞아? 긴 수로를 따라 건져 올린 탓에 쓰레기 양이 제법 많다. 수로에서 나온 오물은 비닐부터 천조각, 과자 봉지까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버린 것들이 대부분이다. एक काम करो चलो काम हो गया चलो 수레 덕에 쓰레기장까지의 운반은 조금 쉬워졌다. 오물량이 많을 때는 한 번에 운반하기 좋게 값을 지불해서라도 수레를 부른다. 수로에서 건진 오물도 마을 쓰레기장으로 버려진다. 모든 쓰레기를 한 곳에 버리기 때문에 따로 분리수거하는 수고는 없다. 밥벌이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땀을 흘렸던 전쟁 같은 하루가 또 이렇게 끝이 나고 있다. 돌아가는 길 어딘가로 향하나 했더니 조그만 마을 구멍가게다. मैं दुकान पे बच्चों के लिए बिस्कुट खरीद रहा हूँ 온종일 악취와의 싸움. 이들이라고 어찌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이들이 이토록 강인해진 것은 아마도 아버지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퇴근을 앞두고 내일 작업을 위해 사용했던 장비는 모두 제자리에 정리해둔다. 특별한 장비는 아니지만 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들이다. 하수구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이곳에 벗어두고 집에 갈 준비를 한다.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길. 한 손에는 아이들에게 줄 과자를 꼭 쥐고 있다.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멋지고 자상한 아빠인 제비르 씨. 열악하고 거친 환경에서 그가 꿋꿋하게 작업을 해온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이다. मेरे पापा मेरे लिए बिस्कुट लाए मुझे बहुत अच्छा लग रहा है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가족들과 보내는 오붓한 시간.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본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수구 청소부가 된 제비르 씨. 그가 자식들에게 공부를 직접 가르치는 건 아이들이 그보다 나은 직업을 갖길 원해서다. बच्चों को पढ़ा रहा हूँ भाई और
पढ़ लिख लेंगे तो आगे कुछ बन भी जाएंगे और जो काम गंदा मैं कर रहा हूँ वो ये ना कर पाए। 제비르 씨가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 사이 그의 아내는 하수구 청소로 더러워진 옷을 빨러 나간다. 매일 가족을 위해 험한 일도 마다 않는 남편을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옷을 깨끗이 빨아주는 일이다. बाहर से आए हैं उनके कपड़े धोने हो मुझे बहुत अच्छा लगता है और अभी बाहर से आए ना 오물이 묻고 악취가 밴 옷이지만 그녀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매일 저녁 제비르 씨의 집엔 하수구의 흔적들이 조금씩 사라져간다. 다음 날 다시 작업을 위해 나선 인부들. 인도의 대표 교통수단인 오토릭샤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는데 막힌 하수구를 뚫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선 길이다. मैं अपने काम से जा रहा हूँ, 2-3 सीवर है उनको चेक करने जा रहा हूँ, वो ब्लॉकिंग है उनको देखने जा रहा हूँ। 개인적으로 하수구 청소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인부들에게는 또 다른 수입원이 된다. 맨홀 하수구 작업은 역시 제비르 씨가 한다. तू ही घुसेगा इसके अंदर 좁은 하수구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상태를 살핀다. आराम से पूरा क्लीन कर दिए इसे पूरा साफ ये सीवर पानी वाला लैट्रिन वाला भी है, दोनों ही है। हाँ जी, और इसमें घुसना है इसमें। बताओ ना कैसे, अपने बता दो कैसे सफाई क्लोजिंग हो, सफाई होगी इसके अंदर घुस के और इसको निकालना है और फेंकेंगे लड़के हमारे दो। 주택에서 나오는 오물이 바로 이 하수구로 떨어진다. देख ले कुछ हो तो 지금은 조금씩 흘러들어오지만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나오면 하수구가 역류할 뿐 아니라 익사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 हाँ भाई, पानी बंद करिए अपना भाई, जाके फटाफट बंद कर। ठीक है भाई ठीक है भाई 작업 전 주택에서의 수도 사용을 미리 차단한다. 그런데 작업 시작도 하지 않은 채 제비르 씨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온다. तुम तो कुत्ते की तरह खींचते हो बहन।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10-5 मिनट बाद मैं जाऊंगा क्योंकि इस गहरे सीवर में स्मेल होती है, आदमी मर भी सकता है उसके अंदर, इसलिए 10-5 मिनट रुकना पड़ेगा, इसलिए मैं उसके अंदर नहीं जा रहा। 하수구 입구로 가스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 टूट जाए आराम से नहीं। 악취도 오물도 참을 수 있지만 유독가스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같은 유해가스에 중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번 위험이 뒤따르는 작업이지만 곁에 있는 동료들 덕분에 든든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한다. अंदर से पाइप ब्लॉक है, उसे मैं खोलने की कोशिश कर रहा हूँ, अब खुल जाता तो देख रहा हूँ, कांटे से इसको अंदर डाल कर कर रहा हूँ। 하수구 배관 구멍이 꽉 막힌 상태. 삽 대신 꼬챙이로 막힌 부분을 뚫어보기로 하는데 좁은 배수관이라 안이 잘 보이지 않아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더욱 집중을 해보는 제비르 씨. 얼굴에선 비장함까지 느껴진다. 매일 같은 일상과 반복되는 작업. 어쩌면 그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비록 악취 풍기는 하수구에서 하루를 보내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희망을 품고 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막힌 배관이 뚫리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된다. 10년을 반복해온 일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पानी दे ले पानी 청소를 마치고 깔끔한 마무리까지 잊지 않는다. और तो नहीं चाहिए पानी बस 이렇게 또 하나의 하수구 청소가 마무리된다.
외지로 나올 때는 같은 날로 잡아 하루에 일을 몰아서 한다. 그래야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लगा लगा 몇 미터 지나지 않아 접수받은 인근의 다른 하수구에 도착했다. 재빠르게 작업에 들어가는 인부들. 손놀림이 빨라진다. इस पैर पर रखने पे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곳이지만 베테랑 작업자도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밀폐된 하수구에선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고 올라오는 것이 좋다. बंद कर दो आप कर दे अच्छे से। 하수구 안을 청소한 뒤에 가장자리까지 정리하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इधर से निकाल दो सारी मट्टी। ये ढक्कन साफ कर रहा हूँ इसके किनारे किनारे, ताकि ये ढक्कन मट्टी हट जाएगी तो ढक्कन सही से लग जाएगा मेरा। 고약한 악취와 더러운 오물, 그리고 유독가스까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비좁은 하수구를 오르내리며 작업을 하는 인부들. 때로는 숨쉬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지만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늘 감사하다는 그들이다. काम तो मैंने बहुत किए और बहुत खुशी मिली, लेकिन यहाँ पे इनके साथ काम करके मुझे बहुत अच्छा लग रहा है मुड़गांव में आकर। ये काम करके तो खुशी मिलती है, मेहनत करते हैं, पैसा मिल जाता है। अगर कुछ ज़्यादा पैसा मिल जाए तो अपना कुछ भी कारोबार खोल सकते हैं। जैसे कुछ भी हो गया, कपड़े की दुकान होगी या कोई ब्रेड पकौड़े की दुकान होगी या समथिंग कोई भी काम लगा लो कि उसमें पैसा लगा के कुछ और भी ज़्यादा पैसा आ जाए। ये काम मेरा समाज के लिए करता हूँ और ये मुश्किल काम है मेरा। 날도 채에 박지 않은 이른 새벽. 이 어두운 와중에도 힘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은 바라나시의 한 공공 빨래터. 깜깜한 어둠 속을 이들이 만들어내는 우렁찬 소리가 채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일찌감치 나와 자리를 선점한 도비왈라들. 그들의 하루는 이렇게 일찍부터 시작된다. 갑자기 빨래터를 울리는 종소리. 날이 밝으며 빨래터에 도착한 도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밤사이 굳게 닫혀있던 빨래터 한쪽 건물의 문이 열린다. 그리고 그곳엔 그들을 기다리는 신상이 하나 있다. भेलूपुर भवनिया घाट का दैत्रा बीर बाबा यहाँ पे हम लोग पूजा करते हैं हर साल। 빨래터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신상은 바로 도비신, 도비왈라들의 지킴신이다. 간단한 의례를 치르며 사원으로 들어서는 도비들. 도비가 왔음을 종소리로 알리고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그 마음만큼 온몸을 다해 신 앞에 기도를 한다. 그들의 기도는 무엇일까? बाबा को बहुत कृपा रहता है। बाबा जल्दी जल्दी काम करा देते हैं, कोई चीज़ का घटना नहीं होने देते हैं। बाबा की बहुत दया रहता है। कोई ठंडा उंडा हम लोग को अपना बाबा की कृपा है कि नहीं लगता है। हम लोग अपना सुबह भोर में आते हैं, बाबा का सब दया है। 기도를 마치면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빨래터는 도비들이 만드는 소리들로 가득 채워진다.
그 사이에도 일을 하려는 도비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게 아니어서 늦게 오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다행히 자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준비를 서두르는 라주 씨. 조금 늦게 빨래터에 나온 탓에 마음이 급하다. नहीं कुछ मौसम की वजह से लेट आए हैं उसको बताना पड़ेगा 1월은 날씨가 쌀쌀해져 일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조금 따뜻해진 시간에 나선 것이다. 물을 채운 양동이에 무언가를 넣는 라주. स्लरी बोला जाता है सरफ का काम करता है 쌀이라는 기름류의 독특한 액체와 표백제 역할을 하는 소다를 물에 풀면 그만의 빨래 세제가 된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도비들마다 그만의 혹은 그의 가족들만의 세제 제조법이 있다. 수십 년간에 걸쳐 대를 이어 개발해온 방법이다. मैल को मतलब फुलाने के लिए भिगाया जाता है बोलिए 빨래를 시작하기 전 꼭 해야 하는 일은 빨랫감 구분이다. 옷감에 따라 그 세탁법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ये सूती है ये देखा तेरी कॉट ये तेरी कार्ड है और क्या देखा निगोटा देखा 전통 의상의 경우 대부분 실크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면옷들은 세제물에 담궈 놓았다가 빨랫돌에 빨래를 내려치는 시기다. लोग का यहाँ पत्थले पर होवे करता है 수백 년 전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인도의 빨래법. 단지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움직임에 반동까지 더해 온몸으로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빨래의 무게나 부피가 클 경우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대형 천막천을 세탁하는 한 도비. 인도는 종교의식이나 행사가 많아 대형 천막을 세탁하는 빈도가 잦다. 이 경우 의식에 사용되는 재료들이나 흙이 많이 묻어있어 까다롭다. 이렇게 구석구석 일일이 때를 제거한 후 그의 움직임에 빨래에 찌든 때들이 빠지기 시작한다. डंडा से पीटने वाला है ये डंडा पीटने वाला है वजन भारी है ना इसलिए इसको पीटा जाता है 방망이 하나에 그들의 온 힘을 싣는다. नहीं एक हाथ से आराम मिलता है दोनों हाथ से भी पीटा जाता है एक हाथ से आराम मिलता है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때가 가장 잘 빠지고 힘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들만의 방법을 찾아낸다. ये आम का है इसका दिमाग कि साला 6 बजे 방망이의 종류도 다양하다. 누군가는 망고나무를 사용하고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나무를 사용한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본인의 경험에 의한 선택이다. मतलब ना आम का लकड़ी ज्यादा है लेकिन हम लोग के काम के लिए बात बढ़िया है 미런전 씨는 대나무로 된 방망이를 사용한다. 이 대나무 방망이 하나로 그는 20여 년간 도비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방망이를 휘둘러 빨래를 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다. 이미 10수년간 익숙해진 일이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간다. हाँ ये कम से कम है कि ये 4 किलो का तो ये फटता ही जाए अगर इसे अगर हाथ कर लेंगे ना तो अगर सीधा इससे करेंगे सीधा नहीं होगा फिर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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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तो पूरे फटता है तो जब अगर ऐसे कर लेंगे ना तो जब इससे करेंगे दिक्कत होगा आपको 방망이만큼이나 도비들에게 중요한 건 바로 물이다. 어쩌면 아주 당연한 말이겠지만 빨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도 간과할 수 없는 일. 이곳 공공빨래터의 물은 어떨까? 사실 이곳의 물은 겐지스 강물을 끌어온 것이다.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을 정도의 흑빛 물. 과연 괜찮을까? पानी गंदा नहीं है पानी गंदा नहीं पानी गंदा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 겐지스 강은 신성함 그 자체이기에 이런 겐지스 강물로 빨래를 하는 일 역시 신성하게 여겨진다. 이 빨래터의 물은 신성함이 더해져 있는 셈이다. 오후가 될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10수년간 이렇게 빨래에 매달려온 그들에게도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작업이 있다. 바로 하얀색 세탁물이 그것이다. 하얀 옷은 빨래를 의뢰한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불만이 제기되는 빨랫감 중 하나다. 하얀 세탁물의 경우 세탁 자체도 어렵거니와 세탁 과정에서 도비의 실수로 또 다른 오염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탁을 하다 말고 무언가를 급히 가져오는 도비. 보자기를 양동이 위에 펼치고 그 위에 가져온 하얀 분말을 놓는다. ये केमिकल घोल रहे हैं ये वाइटनेस के लिए है 낌가루는 일종의 소다 분말이다. 특별히 세제란 것이 없는 인도에서는 도비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 세제를 고안해낸다. 낌가루 역시 그 중에 하나로 표백작용을 해주는 하얀 옷을 세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세제의 종류다. ये वाइट कपड़ा इसमें डलाएगा ये केमिकल है पान का दाग है या और किसी चीज़ का दाग है उसको छुड़ाने के लिए 이들에게도 짧은 휴식이 주어진다.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가끔 일하던 누군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할 때가 바로 그 시간이다. दूध की चाय है इसमें गर्माहट आ रहा है थोड़ा से ठंड लग रहा है तो थोड़ा सा जा रहा है तो थोड़ा गर्माहट आ रहा है 이들에게 휴식을 주는 건 짜이만이 아니다.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씹는 담배 빤. 빤은 몸의 힘듦과 피로를 잊게 해주는 각성 효과가 있어 대부분의 인도 남성들이 사용하는 기호 식품이다. रोटी ऐसे डाटा होता है नशे में काम किया जाता है 빨래터 입구에 모여있던 자전거들이 하나둘씩 떠날 준비를 한다. 모두들 세탁물을 가득 싣고 이 옷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बड़े बगल में मैदान है उसी में जाएंगे जाते हैं 행여나 옷에 흠집이라도 잡힐까 끈으로 고정하지도 못한 채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빨래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건조장. 빨랫대를 세우고 나자 공터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빨랫줄들이 빨래로 채워져 간다. 그런데 이 빨랫줄에는 그들만이 아는 비밀이 하나 있다.
ये ऐसे क्यों है, इसमें कपड़ा फंस जाएगा। ये ऐसे ना कपड़ा फंस जाएगा, हम आपको दिखा रहे हैं। 고정 도구 없이도 빨래가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 그것이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꼬아져 있는 빨랫줄 2줄. 그 꼬임 사이에 빨래를 살짝 끼워 잡아두는 것이다. 세게 끼워도 너무 살짝 끼워도 안 된다. 빨랫줄 하나에도 그들의 시간이, 지혜가 뒤에 담겨 있다. ये वाइट है और पैराशूट का धागा से बना हुआ है और ये मजबूत होता है, वो टूटता उड़ता नहीं है। वो 4 साल 5 साल 10 साल तक चलता है। 인도의 세탁공. 이들을 칭하는 이름은 도비왈라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도의 카스트 제도 내에도 속할 수 없는 불가촉 천민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카스트 제도가 힘을 잃어가고 법적으로 계급적 차별이 제한되면서 도비왈라들은 제도의 최하층 수드라에 속하게 됐다. हम लोग बोलते हैं आंटी बोलता है तो अच्छा लगता है, और किसी बड़े आदमी के मुंह में धोबी कपड़ा ले जाओ तो हम लोग को खराब लगता है, अच्छा नहीं लगता है। तो आज जमाना बदला गया है। आप धोबी बोल, पहले का आदमी को धोबी बोलता रहा तो अच्छा लगता रहा। आपका हम लोग का बच्चा पढ़ा लिखा है तो आप बोलता है चल रहे हैं सड़क, ए धोबी कपड़ा ले जाओ, तो हम लोग तुमको बोलने का तमीज नहीं है, अच्छा से बोलो। बहुत कम लोग बुलाते हैं, धोबी धोबी बुलाते हैं। अब तो नाम आनंद बुलाते हैं, आनंद कपड़ा ले लो, कपड़ा ले लेते हैं, धोबी नहीं बुलाते हैं। और काम में कोई शर्म नहीं है, काम काम होता है, चाहे छोटा हो चाहे बड़ा, काम काम होता है। करने में मज़ा आता है, अच्छा लगता है, मौसम का मज़ा लेते हैं। हम लोग तो 12 मासिया है, सब मौसम का मज़ा लेते हैं, और हम लोग से बढ़िया काम किसी का नहीं है। हल्का मार दिया। 도비왈라의 작업은 세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탁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바로 도비왈라의 일이다. 다림질도 마찬가지. 경력 30년에 접어든 베테랑 도비의 집에는 빨랫감이 끊이지 않는다.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 다리미도 마련했다. 몇백 년 동안 도비라는 직업은 변함없이 존재했지만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도비에게도 새로운 지혜가 필요해졌다. ये है कि ऊनी कपड़ा है और बगैर कपड़ा रख के ये नहीं होगा। इसका बैठाना, लाइटिंग जो है ना गायब हो जाएगी और उसके बाद इसका जो ब्राइट होगा ना, ये कपड़ा डालने के बाद 빨래터에서 옷감에 따라 세탁 방법을 구분하듯 다림질을 할 때도 옷감의 종류는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가끔 이렇게 다림질만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빨래터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오후 시간에도 도비들은 쉴 수가 없다. सिकुड़न रहता है, जैसे चिमड़ा रहता है, उसी लिए प्रेस करवाते हैं। 다림질 작업이 끝났다. पोखरे के पास 이제는 세탁 과정을 모두 마친 빨래를 배달해야 한다. 바라나시의 골목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도비. ये कपड़ा 2-4 ठो इनको कपड़ा दे तो। 첫 번째 배달처는 꽤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 소비자다. 세탁된 옷을 가져다 주자 또 다른 빨랫감을 의뢰한다.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 5벌. 이렇게 의뢰를 받으면 빈손으로 나올 때보다 마음이 가볍다. 세탁비도 제때 받았다. कितना मिला? 5 5 कपड़ा 50 자전거 한 대에 꽤 많은 세탁물이 실려 있다. 많은 골목들을 다니고 수많은 집들을 들르면서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빨래를 배달한다. 쉼없이 세탁된 빨래를 전달하고
또 세탁해야 할 빨래를 전달받는 도비. 하나하나가 모두 도비의 소득이 된다. जैसे पैंट शर्ट का धुलाई हुआ हम 20 रुपया लेते हैं। कुर्ते पजामा माड़ी वाला रहता है तो उसका 25 है। टेंट वाले का काम हमरे यहाँ ज़्यादा है। टेंट वाले का भी पीस के हिसाब से अलग अलग है। 단지 옷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을 깨끗이 해준다는 것이 지난 몇백 년 동안 도비가 존재해온 이유다. 늦은 오후 다시 빨래터. 빨래터는 여전히 분주하다. 시간이 지나도 빨래터의 빨래는 도통 줄어들지 않는다. 수많은 빨랫감 중 모래가 잔뜩 묻은 빨래 한 더미. 어디서 묻어온 것이 아니라 도비들이 직접 묻혀놓은 것이다. खाली साफ होता है, दाग नहीं जाता है। 모래는 옷감의 작은 틈새에 끼인 때까지 긁어내는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엔 이렇게 모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일종의 전통 방식인 셈이다. 또 다른 도비. 역시 다른 도비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쌀이라는 액체 세제까지. 이 도비의 비법은 무엇일까? 비닐 속에 들어있는 건 바로 진흙. 모래와 물을 적당히 섞어둔 덩어리를 비닐에 담아가지고 다니며 사용한다고 한다. लाने के बाद मैल कपड़ा धुलाता है। 진흙을 풀자 여느 세제와 다름없이 거품이 가득해진다. 그 물에 세탁물을 넣고 주물러 초벌 빨래를 하는 것이 본격적인 빨래 작업에 들어가기 전 단계. 도비들은 이를 빨래 마사지라고 한다. 이렇게 비눗기를 옷에 베이게 하고 나면 빨래 작업 시 힘을 가했을 때 때가 훨씬 쉽게 빠진다. 하지만 모래도 모든 옷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अलग अलग कपड़े में जैसे इसमें है और कोई कपड़े में नहीं रहता है वैसे से कौन कपड़ा जैसे ये सब है चादर है चादर है जैसे टेंट का कपड़ा है ना टेंट में ये सब चल जाई और साड़ी उड़ी जैसे कल दिखा ला वो सब में न चल। 늦은 오후가 되자 세탁이 끝난 빨랫감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다. 하얀 옷이나 실크 옷은 보자기에 싸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 면옷들은 그 위에 올려 정리한다. 그러면 빨래터에서의 모든 작업이 끝난다. हाँ हम लोग खुश हो गए। 제작진에게 작별 인사를 남기고 떠나는 도비. 하지만 그가 향하는 곳에는 또 다른 작업이 남아있다. 제 나이 46. 무거운 재봉틀을 짊어지고 산길을 올라 윗마을로 향합니다. 예전엔 단숨에 올랐던 길인데 이젠 조금씩 힘에 부칩니다. 이곳은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크샤트리아의 집입니다. 저는 저보다 높은 계급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옷을 만들어줍니다. हुन्छ कान्छे भाइ पानी ल्याउने तिर्खा लाग्यो मलाई त 네팔 상간 마을에는 카스트 제도, 그러니까
계급 제도의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더마이는 윗계급과 신체적 접촉도 허락되지 않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높은 계급 사람들과는 물도 함께 나눠 먹을 수 없습니다. कामिदामाहरूलाई हामीले पानी दिएर सुकाएर पानी छोएको भाँडा त्यहाँ सुकाएर खाने चलन छ पहिलेदेखि. 법적으로는 계급 차별이 금지됐지만 몸에 익은 오랜 관습은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일을 하고 폼삭스를 받는 방식도 예전 그대로입니다. गोरुले यहाँ अहिले 36 अब हजुर यो हिँड्नुपर्ने काम अब जति घर बाली गरे बिष्टहरू हुन्छन् मेरा अब पुरानो उ गरेको कारणले प्रत्येक घरमा गएर घर घरै सिलाउने सर। त्यसपछि अब यो जस्तै मकै खेतीको सिजन मुखसिरे उ लागिसक्यो भने धान कोदो मकै त्यसपछि मास भट्ट जुन चिज जति चिज बिस्टर गरेर निब्जन छ त्यसको बाली लिने चलन छ। 아랫마을과 윗마을 모두 60여 가구의 옷을 만듭니다. कहिल्यै भएन त्यो काम लगाउनै लगायो यो त अबैको रीतिथिति छ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 그저 운명으로만 여기며 살아왔죠. सर मेरो बुवाको पालादेखिबाटै नि अब प्रायः जसो यस्तै काम गरेरै आउनुभयो क्या र करिबन 14 वर्षको उमेरदेखिबाट म यस्तै काम गर्न लागेका हुँ। मलाई स्कुल भन्ने कुरा मेरो लागि कालो अक्षर भैँसी बराबरी स्कुल लिइदिने मान्छे मैले पाएन फेला। यसको अनुभव मैले गर्दाखेरि अब 1 बाट 2 तक यसो यो गनेर आजभोलि त अब प्रायः जसो पहिला त अलि म भर्खर सिलाउने हुन्जेल भुल्न पनि भुल्थेँ आजभोलि छर्लको जान्छु मैले यो।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먹고 살기 위해 재봉틀 앞에 앉아야 했습니다. 서툰 솜씨에 숫자마저 몰라 가슴 졸였던 숱한 날들. 이제 1시간 반이면 옷 한 벌 뚝딱 만들어냅니다. 안주인이 옷을 입으러 간 사이 여유도 부려봅니다. 역시 몸에 꼭 맞습니다. 옷이 잘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안주인은 어떨까요? राम्रै छ. 30년 넘는 세월, 제 삶과 닮은 이 길을 수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엔 모두 50여 가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더마이 계급이라 마당에서 채봉틀 돌리는 남자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사람살이가 매일 해야 할 일투성이죠. 제 아내와 첫째 며느리입니다. 저는 결혼한 첫째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अब के हाल्नु जेठी बारीले बिहानै उड्ने दैलो सैलो लिम्ने अनि रोटी पकाएपछि खाने बलतिर घाँस काट्ने धाउरा ल्याउने गोडमेल गर्ने केटाकेटीको हेरचाह दुध खुवाउने बलतिर जाने केटाकेटीको हेरचाह म गर्ने घरतिर मैले धान्ने अनि त्यही हो अरू केही हो अरू के छ र. 네팔에서도 젊은 부부들은 분가해서 사는 경우가 허다한데 참 착한 며느리입니다. 5살 손자와 3살 손녀. 전 요즘 요 녀석들 때문에 웃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아들 둘, 딸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 딸은 출가하고 두 딸은 같이 삽니다. 거기에 아들 네 식구까지 대식구죠. जानभरि गिरिममा बसेर खाना खान लाग्दो थियो भने पहिला एक मन चामल पकाउँथ्यो त्यो रहिन्थ्यो भने अहिले त 4-6 मन चामल पकाउने भने जान बस्यो र खान लाग्यो भनेपछि मलाई बाहिरबाट हेऱ्यो भने बहुत गौरव लाग्छ हेर्नुहोस्.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오롯이 제 힘으로 일군 가정.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뿌듯합니다. 험한 인생길. 제 곁을 지켜준 아내가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दुःख त स्याउसँग खान्थ्यो मेरा जति दुःख कसैले रोटियाले कागज कागज मेरो माता भन्ने एउटा भाँडाकुटी पनि नै घर त आइयो केही नै सबै वहीँबाट लिएर जोडजम्मा गरेर अर्का ओटा पिठाएर बसियो उही बेला बस्ने ठाई पाइएन खुट्टा पो हारेर त्यो सुन्ने ठाई पनि पाइएन त्यहाँबाट पछि अब अर्का घर बस्दाखेरि एउटा सानो बुढो हालियो त्यस्तै अब मैले घर धाने इन्डियातिर जाने पैसा कमाउन ल्याउन यताउता गर्दै केटीकेटी पनि भए केटीकेटीलाई लेखाउनु पढाउनु यताउता जग्गा जिमी सबै बनायो नत्र दुःख त बहुत दुःख मिले पहिला. 그 사이 오지 산골 마을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흙먼지 날리며 덜컹덜컹 달려오는 버스를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엔 그 버스가 기다려지곤 합니다. 버스를 타고 보고 싶은 둘째 아들이 옵니다. 시내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입니다. आमा पनि आउनु न सन्चै हुनुहुन्छ सन्चै ठिकै छ अरू 먼 길 다녀오거나 떠날 때 얼굴에 붙이는 띠까입니다. 축복을 기원하는 우리 풍습이죠. 둘째 아들은 우리 마을 첫 대학생입니다. 제겐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यहाँ आउँछन् जाने हो सबै त्यो काम गर्न लागे मैले स्कुल देख्नै पाएन यो मेरो मनको उर्ले गर्दाखेरिमा जति अथवा यो बेचेर भए पनि यो हरिबहादुरलाई पढाउन लागि भन्ने सोच गरेको छु. अपनाइ भर्खर सुरुवात छ सर मेरा. 대학 등록 금에 방세, 생활비까지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제 바람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준 아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कडा परिश्रमका साथ काम गरेर हुन्छ या जसरी भए पनि आफ्नो कमाइले जेन तेन आफूसँग पुगेन भने अरूसँग ऋण लिएर पनि मलाई चाहिँ बुवाले नै चाहिँ माथिदेखि पठाउने गर्नुभएको छ. सो पैसा पठाउँदाखेरि मलाई चाहिँ दुःख लाग्छ बुढो बुवा आमाले कसरी कमाउनु भयो होला पैसाको अन्य आम्दानीको स्रोतहरू केही छैन. 이번에 아들이 온 건 제 일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더마이 계급은 재봉일과 함께 결혼식을 찾아다니며 연주를 하는데 아들이 그 길을 함께 하기 위해 온 겁니다. 네팔에서는 결혼을 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이 결혼 시즌입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저는 제 분신과도 같은 북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 원정을 떠납니다. यिनी सर बनाउने यो तामाको हो जति छ नौलचिङमा यो लालीगुरो समूहको पञ्चे बाजाभरि वहीँ सर आउँछन् लिएर. यो छाला हो सर यो अनि गोरुको छाला हो यो. यसपछि यो हामीले बनाएको यो हो सर यो हामीले गराउँछौँ यसलाई यिनी चाँप हो. 아들은 어려서부터 연주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젠 5살 손자도 저를 따라 북을 칩니다.
오랜만에 3대가 함께 연주를 해보네요. 녀석이 북을 치는 걸 보면 신통방통합니다. 벌써 흥을 합니다. मा भन्दा पनि आज क्लियर हुन्छ यो त हेर्नु न आजभोलि बरु त पढाइ लेखाइ कस्तो हुन्छ सर त्यो त अब दिमागको भर पर्ने कुरा हो बजाउनु बजाउँछ बस 벌써부터 벼르고 있던 일을 오늘 할 참입니다. 손자에게 연주할 때 입는 전통 의상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요. बिस बाबु 뻑뻑뻑뻑이 살랑거리 전통 의상을 쫙 빼입은 모습을 상상하니 얼마나 앙증맞을까 싶어 손끝에 흥이 절로 납니다. भाइले त पुग्ने हो साह्रो यहाँ कुरा होइन मेरा दुईटा छोरा एउटा खगेन्द्र नेपाली र हरि नेपाली दुईटा छोरा तीनटी छोरी यिनीहरू सबैको माया पिछाडिएर सबभन्दा हाम्रो माया भनेको र मुटुको एउटा ऊ भनेको जनक नेपाली मात्रै मेरो नाति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리니 저도 참 팔불출 할아버지입니다. 이번 연주엔 손자도 데려가 볼 생각입니다. कस्तो लागिरहेछ? 다음 날 아침 일찍 신이란 전하크는 벌써 옷을 차려입었네요. 아들 하리도 그리고 저도 출발 준비에 바쁩니다. यो विवाह जानको लागि हो सर अनि अब एउटा विवाह गएर आइसकेँ अर्को विवाह जानुपर्ने हो जानु यहाँबाट सुर्खेत जिल्लाबाट दैलेख जिल्ला जानु छ सर उतातिर नहेर्ने है 신랑 집이 있는 다일레까지는 1시간 거리. 걸어서 갑니다. 안내 붙는 대학 간 아들에게 이제 연주는 혼자 다녀도 되니 공부에 전념하라고 하는데도 아들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अब त घरैसम्म गए पनि भयो सर 속 깊은 아들이 고맙고 미안합니다. 신랑 집은 벌써 구경 온 이웃들로 가득하네요. 네팔에서는 20살 전후에 결혼을 하는 조혼 풍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단원들과 함께 연주를 시작합니다. 품삯으로 받은 돈을 머리에 꽂고 언제나처럼 신명나게 북을 두드립니다. 5살 전하크도 한몫 단단히 합니다. 아들 하리는 늘 진지하지요. 연주에 맞춰 결혼 의식도 속도가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의 젖을 먹는 의식. 엄마는 이제 정말 아들을 품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갈 시간. 전하크가 함께 가기엔 먼 길입니다. घर गइदियो भाइ छोटा जान्छ यसो घर गइजाने भाइ ल यो पनि यसैलाई फुल लगाइदिन्छु जा बजाउने गयो है हो जा जा ल 다행히 따라가겠다고 떼를 안 쓰네요. 곧바로 긴 여정에 들어갑니다. 단장인 제가 앞장서서 힘찬 북소리로 출발을 알리죠. 한껏 멋을 낸 신랑도 걷기 시작합니다. 긴 행렬이 산을 넘습니다. 네다섯 시간은 꼬박 걸어야 하는 힘든 여정입니다.
지나는 마을마다 들러 한바탕 놓읍니다. 인생의 새 출발선에 선 신랑이 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북을 두드립니다. बजाउने जस्तै गाउँमा दमाईहरू छैनन्। क्षेत्रीय जातिले पनि बजाउँछन् यहाँ। क्षेत्रीय जातिले बजाउने कहाँ छ भन्नुहुन्छ भने पछि यो सुर्खेतको गर्बन गाविसमा सिप्रो कलाहरू भन्ने हो भने जाति बेगले पाएका हिसाबले र हामीहरूको बजाए जस्तो सुटाउने उहाँहरूको हुन्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시간에 맞춰 우리는 신부가 사는 마을로 들어섭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은밀한 시간에 신부 집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문화죠. 먼 길 걸어온 행렬에게 환영과 축복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린 흥겨운 연주로 답을 합니다. 하루 종일 신랑을 기다린 신부. 드디어 예식이 시작됩니다. 친정아버지가 신랑 신부의 발을 씻겨주고 그 물을 먹는 건 아내를 버리면 이 더러운 물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딸을 평생 사랑하며 살아달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의식이죠. 마지막으로 신부의 머리에 분가루를 칠합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됐다는 표식이죠. 흥겨운 연주로 식을 마무리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पैसा 10-5 रुपियाँ लुकाउने न त्यही न त पापी बनिन्छ। त्यो त पसिना हो त्यो सब जम्मा गरेर त्यहाँ मसँग छैन हेर 저와 제 단원들이 오늘 하루 애써서 번 귀한 품삯이죠. भोलि अब हाम्रो बिदाई यताबाट माइतीले पनि हामीलाई दिन्छन्। यताबाट माइतीले दिएको बिदाई अनि यो दिएको सबै यो हाम्रो पैसा जम्मा गरेर हामीले पर्सि बाँड्छौँ हेर्नुस्। 이제야 편안한 휴식의 시간. 고단함에 어디든 두 다리만 뻗을 수 있으면 낙원입니다. 다음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염소도 한 마리 잡고 큰 솥 가득 밥도 짓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두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곳에서도 밥을 짓고 따로 물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यो सब खसी माथिको खसी हो यो धान हो किन होला यो तल माथि दिइदिनु? यो किन भनेपछि अघि गरेको पुर्खासले गर्दाखेरि हामीले खानुस् भन्नु नसकेर हामीले हाम्रो छुट्टै र उस्तो छुट्टै गरेका छौँ बाबु। 전민 계급인 아들이 대학에 갈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수백 년 이어져온 관습은 여전히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야 숙명처럼 받아들인 일이지만 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यही बिहेको कुरा गर्दाखेरि अब दुईटै भान्सा हुनुमा अलि नमजा छ। मान्छे काटेपछि सबैको रगत रातो नै आउँछ। यस्तो छुवाछुत र भेदभाव गर्नु हुँदैन भन्ने मेरो धारणा। 젊은 날엔 저도 제 운명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कस्तो कोखीमा बास गरियो छ, अलि केही राम्रो ठाउँमा र राम्रो उसमा बास गरिदिए भए त यस्तो दुःख नहुन्थ्यो होला भन्ने जस्तो मन त लाग्छ सर। 어린 나이에 홀로 돼 먹고 살기가 정말 막막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저는 참 좋습니다. जस्तै दमाई भन्ने जात त एउटा सकुनी जात त बहुत राम्रो हुन्छ नगिने। तपाईँ अब तपाईँको छोराको केही आज अब केही लिएर मेरो छोराको दिन हेराउनु पर्यो नाइ र भनेर जानुभयो भने ट्याक्क दमाई बेच्यो भने साइज सब्यो नाइ र। मैले गरेको व्यवहार र मैले गरेको कला त म त आफ्नो लागि त धेरै राम्रो मान्छु। अर्काले चाहे राम्रो मानौँ नमानोस्, हो कि नै भन्नु त, आफै मात्र राम्रो मान्छु त। 인구 600만인 거대 도시입니다. 도심 거리를 달리는 동안 가장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이 물탱크 차들. 왜 이렇게 많은 물탱크 차가 도심에서 목격되는 걸까요? 물탱크 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3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주택가. 차는 이곳에 있는 커다란 물탱크를 채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물을 옮기는 동안 동네의 여자들은 트럭에서 직접 물을 옮겨받기도 합니다. 인도 전체 가구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6억 5천만 명 이상이 식수로 쓸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개당 11,000리터짜리 물탱크를 장착한 트럭들이 이틀에 한 번씩 마을을 돌아가며 물을 채워주고 갑니다. 트럭이 가고 나면 물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십 가구가 물탱크 하나에 의존하다 보니 물을 얻고 지키는 것이 전쟁과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었다간 물은 없습니다. 이틀 후 다시 물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늘 물이 모자라다 보니 물 절도 사건이 잦아 꼭지에 자물쇠를 채워두기도 합니다. 필요한 만큼 물을 받고 나면 곳간 열쇠 단속하듯 물 지키기에 철저합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카스트 제도는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층 계급인 불가촉 천민 달리트들은 물자원 이용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상위 카스트가 사는 일부 지역에만 공급될 뿐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사는 최하층 계급인 달리트들은 지하수에 의존해 물을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깊이 파더라도 이곳의 지하수는 소금기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은 목욕을 하거나 빨래를 하는 데만 쓸 수 있을 뿐입니다. 물탱크 차가 이틀에 한 번 실어다 주는 마실 물은 늘 모자라니 살려면 물을 사야 합니다. The last 15 years we have been watching that private entrepreneurs had come in sale of water. So water has almost become a commodity for sale. So how it is affecting the lower strata of the society? Because the worst affected, because when you start buying water and at least you are giving an impression, only when you buy water it will be clean. Otherwise it's not good for consumption. So this idea is spreading fast among people, almost spread fast. It's not spreading, it's already spread. So people, the lower strata of society, they are not able to buy water. 도시 중심가에서도 물을 구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조차 수도가 없는 곳이 많아 집집마다 지하수를 채취하기 위해 관정을 파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들도 역시 마시는 물은 사야 합니다. 나머지 생활용수는 지하수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도시 어디를 가나 이렇게 지하 관정을 뚫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We are putting in a handmade bore here for 80 feet. If we go in 70 feet, it is saltish. We cannot utilize. We can use for bath. We can use for bath and making wash for the clothes and dishes.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화의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인도에서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은 늘지만 생활용수 공급 시설은 늘 제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수 의존도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Urban areas, there are no tanks, there are no ponds, there are no lakes. So essentially we pump out water from the ground. So in urban areas, the groundwater dependence is quite large. They say Chennai city depends something like 60% on its groundwater source for its daily water needs. 인도 전체 가구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6억 5천만 명은 식수로 쓸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인구 밀집도가 점점 높아지는 도시에선 물에 대한 수요도 따라서 높아지고 그래서 식수를 파는 물 사기업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물 사기업들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물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첸나이 도심 외곽. 빈 탱크에 물을 채우기 위해 여러 대의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물을 뽑아내는 곳은 농업용으로 개발됐던 우물. Okay. 1980년대부터 인도 정부는 농민들에게 전기 보조금을 지불해 지하수를 뽑아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전기는 무료입니다. 전기 보조금 지급 이후 인도 전역에 걸쳐 매년 100만여 개의 우물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2,200만 개의 우물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You take the number of wells throughout Tamil Nadu. I think it's enormous, probably running to lakhs. So bore well, open well, tube well, and in coastal area they have different kinds of wells. Anywhere if you go, mostly it will be wells.
인도의 대표적인 농업 지역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물 부족 지역인 타밀나두. 농업용수 목적일 경우 정부가 무료로 전기를 제공하는 탓에 이곳에서도 눈 가는 데마다 우물입니다. 인도는 관계용수의 절반을 지하 관정에서 뽑아 올립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 그렇게 많은 지하수를 뽑아내지 않습니다. (1년 3모작) 벼농사가 주업인 이곳에서 물은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죠. 농사의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의 의지에 진행되는 전통 농법. 모내기가 있는 날은 거동조차 쉽지 않은 7, 80 노인에서부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빠짐없이 논으로 나와 일을 거들어야 합니다. 논농사가 주업이라 쌀 걱정은 비교적 덜하지만 이곳에서도 문제는 역시 물입니다. 농업용으로 개발된 우물의 바닥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아래 무차별적으로 우물이 개발되는 탓에 지하수 수위가 해마다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해 너나 없이 우물을 파다 보니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So now, something like they started from 200 feet. Now it is close to 1,000 feet. Not finding water. That's why there are a lot of suicides among farming community now. Because he spends lakhs of rupees in digging a borewell. After spending a large amount of money on borewells and finding no water in the borewell, no, he has lost those lakhs. He must have taken a loan from the bank or loan from an individual. So he is not able to repay that loan. So a farmer is tempted to commit suicide.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시기부터 관계 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 시절의 관계 사업이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성장시킨 결과는 인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1850년 2억 명 정도였던 인도 인구가 1900년엔 3억 명으로, 작년 말에는 12억 5천만 명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곳곳에서 우물을 뚫고 무료 전기를 이용해 물을 뽑다 보니 당연히 물이 넘쳐났고 농업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식량은 그대로 인구 증가를 불러왔던 것이죠. 인도 관계 농업 발달의 한 축은 댐이 담당했습니다. 늘어나는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인도 전역에 걸쳐 크고 작은 수많은 댐이 건설됐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댐 건설은 이어져 1980년대까지 8천만 명에 가까운 농촌 인구가 댐 건설로 인한 수모를 피해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댐은 막대한 건설 비용에 상응하는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댐들은 농토에서 너무 멀리 자리 잡고 있고 농사를 지을 만큼의 충분한 물을 대주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댐 주변 농촌에는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물 사정이 악화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세계 최대 식량 생산국인 인도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미 물 부족으로 인해 농업 생산량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도는 일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러자 세계 식량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인구 대국 인도. 12억 명이 넘는 인구의 대부분이 생활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다 보니 땅 위를 흐르는 물에는 관심이 떨어집니다. 인도 어디에서든 강과 호수는 오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호수가 세차장으로 변해 오염이 가중되는 현상도 흔합니다. 도시에서 목격되는 수원은 어디든 어김없이 오염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수도 체계를 갖출 여력도 없는 상황에 하수도 체계에 관심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온갖 생활하수는 사용 후 특별한 집수시설이나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강으로 흘러갑니다. 인도 도시의 하수 처리 비율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겐지스를 비롯한 인도의 주요 강들은 하나같이 오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때 이 강들은 12억 인도인의 식수이자 동시에 중요한 생활용수였지만 이제는 질병과 사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마리나 비치. 우리의 여름철 해운대를 떠올릴 만큼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해안 한쪽은 상황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합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를 거북이가 썩어가고 있는 해안으로는 오염된 바다에서 만들어진 거품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그런 바다 한쪽에선 다시 식량으로 쓸 고기를 잡습니다. 이렇게 잡힌 생선은 다시 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방치돼 더 큰 오염을 부르는 악순환은 이렇게